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친혁 강의. 예, 오늘은 2019년 상반기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분석입니다. 자, 작전명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3번 문항 고수는 업무 수행 시 해당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짧게 적어야 한다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은행 이제 마감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또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또 여러분들 성공 취업을 위해서 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 강의는 당연히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3번 문항.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이게 지원 부문과 관련한 연수 또는 대외 활동 경험을 어떻게 쏟아줘야 되는지,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이 회사나 이 은행에서 어떤 나의 경험들을 원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별표 주세요. 업무 수행 시 해당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항에서 보다 보면 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꽂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다. 여러분들의 경험인데 쓰다 보면, 그리고 문항을 다시 계속 곱씹어서 읽다 보면 그냥 해당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전형적인 하수라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질문에서의 답변은 당연히 두 가지식으로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어떻게? 매우 짧게. 고수는 이 부분을 짧게 쓰고 여기서 알고 싶어 하는 경험을 길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수는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은 경험이니까 경험을 400자로 많이 써주고, 실제 물어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그냥 두 가지식으로 결론만 내라. 자, 그런 지원자가 유능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너의 경험들을 많이 노출시킨 지원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재 의도는 지원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100자 이내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문항의 의도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원 부문과 관련된 어, 당신의 경험이 노출, 경험에서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뭘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다. 근데 너가 그런 내용을 쓰질 않고 업무 수행 시 해당 경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200자나 250자, 300자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듣고 나서 뜨끔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쓰는 지원자들은 바로 유능하지 못한 하수의 지원자로 판단을 하고 너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의 우리 내재 의도에 벗어난 지원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랑, 그러니까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랑,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당신의 경험인 것이다. 자, 표시세. 자, 따라하세요. 당신의 경험인 것이다. 당신의 경험인 것이다. 자,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든지 다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략적인 거는 이런 내용들인 거다. 제가 말한 1번 지원 동기에서 나열식으로 여러분들 역량 중심으로 준비해온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자, 여기서 최대 두세 가지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 한 번씩 읽어볼까요? 금융경제 시사 스터디, 금융 세미나 등,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감원, 뭐 수출입은행 등 이런 데서 세미나 하는 것들 참석했던 게 결국 금융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금융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라든지 금융 관련된 정보 학점을 잘 받았다라든지 취득한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금융 자격증, 뭐 CFA라든지 뭐 FRN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관련된 뭐 신용분석사 등등 내가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 그리고 영업 관련된 지원 질문 관련 나의 어떤 경험 역량, 뭐 사람 대하면서 어떻게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서비스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강점이 드러나는, 그리고 요즘에 표시세요.
요즘에 영업 지점에 있는 지원자들한테도 뭘 요구한다?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지를 체크를 한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빅데이터 등 RPA 그리고 블록체인 등등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기술적으로 관심이 가져온 것처럼 뭐 그냥 코엑스에서 뭐 어떤 세미나서 갔다 오고 어떤 그런 주도적으로 이런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싸워 준비해왔다. 왜냐? 지금 금융권이 그런 거 하기 쉬우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역량 중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 해왔다. 뭔가 잘 준비돼 있고 해온 역량을 두세 가지, 그러니까 역량 경험을 두세 가지를 딱 포인트로 잡고 그거를 뭐다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될 거다라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좀 잘 준비돼 있고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들을 노력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이런 역량들,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세미나나 이런 스터디도 참석했다라는 거는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놨고 어떻게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에서 다 걸려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세 가지 웬만하면 두 가지를 풀어서 쓰시고요. 아니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내가 풀어서 써주면 결국에는 그게 이 업무 수행 시 해당 경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역량 키워드로 압축이 될 거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많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만 해서라도 그 하나의 역량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래서 그 역량의 키워드를 어디다 쓴다? 해주세요. 나의 어떤 이런 경험에서의 경험들이 어떤 역량을 갖게 해줬고 그 역량은 어떤 직무, 이 지연 직무 여기에 어떤 업무 수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딱 첫 도입에 100자 이내로 써주게 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 것이고 이 이후에 이 내용 관련돼서 두 가지 내용을 풀어서 쓴 것.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0자에서 뭐 150자 정도로 이렇게 풀어 쓴다든지 아니면 뭐 150자, 100자 정도로 이렇게 풀어 쓴다든지. 자, 이런 형식으로 뭐 두 가지거나 세 가지인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택일 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역량이 이 하나에 내가 첫 도입에 한 경험 이 역량 노출시켜 준 거에 몇 픽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뭐 그런 거겠죠. 뭐 금융이나 뭐 디지털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뭐 내 금융 학점이나 금융 관련된 뭐 역량 중에서도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온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사에 맡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서 필요한 거는 직무별로 다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디지털 관련된 거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노출시켜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게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금융 관련돼서 준비한 것들, 뭐 금융, 뭐 경제 스터디나 뭐 세미나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거를 태우고 그다음에 영업 관련된 역량, 뭐 고객을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왔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200자든 150자든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써주면 되는 거다. 결국에는 하나를 써도 되고요. 세 개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세 개고 웬만하면 두 개 쓰시고 웬만하면은 두 개로 끝내고 하나는 좀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건 앞에 도입해서 그냥 딱 유능하게 딱 결론부터 내고 딱 시작을 하는 거다. 중간은 선택사항이고 그래서 따라서 입사 후 근데 개인 금융의 경우 이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지점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지점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디지털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겠다. 그런 뭐 RPA든 뭐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에 뭐 타 시중은행이 있는 아니 있거나 없는 나의 신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점단에서부터 내가 변화를 이끌어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마지막 마무리가 있으면 더 베스트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게 아니어도 영업이어도 내가 그 지점이나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역량으로 뭐, 뭐 연체율도 낮추고 뭐 지점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프로모션 기획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이 성과를 내는 건지 이해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 문항은 그렇게 어렵게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조다. 앞에 이거가 100자고 중간이 350자고 이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항 썼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기술하는 거에 이거에 꽂혀서 이 내용으로 2, 300자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100자로 앞으로 두 가지씩으로 땡기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이 최대한 많이 노출시킨다라는 컨셉으로 350자 이상으로 쓴다는 컨셉으로 이 100자 이내니까 이거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명료하면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능하고 이 문항의 내재 의도였다. 이 컨셉으로만 이 문항을 이해해도 중요한 거는 1, 2번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합격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소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는 좀 많이 봐주시고요. 취업 빨리 되시려면 빨리 봐주시고 그리고 네, 네이버 유튜브에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치사 카페도 많이 앞으로 많이 이제 관리할 예정이니 해주시고 그리고 폴로 1, 2, 3에서 친구 추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은 목표기업 일사입니다. 감사합니다.